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점심 식사는 만나게 하셨나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식사 잘 못하셨을 텐데 저는 먹었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힘드시죠? 일단 오늘 이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가 주린이와 고수는 한 끗 차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써놨는데,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쇼츠 퀴즈, 베트남 하한가, 최근에서 물렸다면 필독, 이런 나름 내용을 써놨는데요. 오늘 영상은 조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뭐, 그간 영상이 안 중요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상승장만 보셨던 분들, 좋았던 것만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3일 연속 크게 빠지는 경우는 아마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특히 작년 3월 이후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 어안이 벙벙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요럴 때 잘하면은 계좌가 살이 팍팍 찌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실전 투자에서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현장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름 꽤 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증식시켜 왔고요. 확인해 보시고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숏 퀴즈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숏이라는 건 아세요? 숏. 우리가 주식을 보면은 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숏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롱은 길다, 숏은 짧다. 그게 아니고 롱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을 얘기를 하고요. 숏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을 얘기를 합니다. 즉 주식이 올라야지 좋은 사람들은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식이 빠져서 좋은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싫어하는 공매도, 즉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숏은 누가 치죠? 숏 포지션은 기관들이 대부분 치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좀 그 글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요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빙성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뭐 애널리스트의 글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좀 이해를 좀 편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가져와 봤으니까는 신빙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좀 이해가 쉽게 하시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AMC와 게임스탑에 헤지펀드들이 숏한다는 정보를 듣고 레딧, 트위터 등에서 미국 개미들이 헤지펀드를 털어먹자고 대규모 봉기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누가 썼는데, 요게 조금은 쉽게 썼죠. 그냥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AMC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AMC라는 회사가 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갔어요. 4배 났어요. 4배. 미국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4배가 갔어요. 갑자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종가에 300% 올라서 끝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밑으로 베팅했던 기관 투자가 있다면, 밑으로 베팅했던 기관 투자가 있다면 아마도 아마도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하면은 뭐 10% 빠지면 10% 손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숏을 쳤더라도 3배가 손실이 났어요. 원금이 1억이면 3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아까 또 글을 보면은 게임스탑, 요 내용은 저기 다 뉴스상에 나오는 거니까는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시 HTS 돌아와서 게임스탑이라는 회사, 얘도 종가상 134% 올랐어요. 그러면은 1억 샀으면 한 1억 3천 정도를 토해내야 됩니다. 1억은 당연히 날라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숏 포지션 했었던 운용사 같은 경우는 하루 손실액이 6빌리언 정도가 된다. 굉장히 큰 자금이죠. 지금 공매도한 것도 되갚아야 하니까
쇼 스퀴징, 이거 갚는 걸 스퀴징이라 얘기를 하죠. 때문에 돈 되는 건 다 팔고 있다. 저 팔고 있다 좀 너무 심했다. 지울게요. 팔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자금을 다 팔았다 이거고, 그 다음에는 옵션 질이 뭡니까? 옵션으로 재미본 개미들이 이번엔 독일이다 이러면서 독일 제약사 헤지펀드를 쫓았다는 정보를 공유해서 오늘 밤 결전 의지를 다졌다. 뭐 여기까지 확인이 안 돼요. 어찌됐든 이상한 건 맞아요. 시장이 다 이상한 건 맞는데, 동아시아 시장에서도 미국 헤지펀드들의 숏스퀴징 만회하려고 많이 오른 한국이라든지 중국 주식을 대량 매도를 했다고 한대요. 근데 중국 주식도 매도를 많이 했지만 한국 주식을 매도 많이를 했다고 치는데,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할 거면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때릴 때 누가 많이 사야 돼요. 이거 누가 샀습니까? 우리 동학 개미들이 샀어요. 그죠? 얘네들은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현대차가 안 좋아서 때린 게 아니고 그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한 손실 만회를 하려고 지금 쇼스퀴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는데 이러다가 하나 파산하면은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달러 대량 쇼커버 나왔는데 개미들의 대량 쇼배팅을 추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찌라시 아닌 내용이 좀 오후에 좀 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테입니다. 이걸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 없는데 어찌됐든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많이 오르고 쇼 포지션을 취했었던 운용사는 거덜이 났을 것이고, AMC 엔터라는 회사를 숏을 쳤었던 미국 헤지펀드들도 거덜이 났었다는 건 맞을 것 같고, 인과관계로 오늘 아시아 시장이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볼까요? 베트남 GDP 대비해서 성장률이 매우 좋았었던 베트남, 2020년도에 정말로 뭐 코리아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저점 대비 따블라고 굉장히 성장이 가팔랐던 베트남 주식이 3일 동안에 거의 11% 이상, 고점 대비해서는 12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1200이 아니죠. 1200에 1000포인트까지 20% 이상 빠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막상 베트남 뉴스를 살펴보니, 뉴스 좀 볼까요? 아직 뉴스단은 잡히지 않는데 무더기 감염 요런 내용, 베트남 안 좋다, 빠졌다, 뭐 요런 내용만 나오지 딱히 베트남이 뭔가 경제적인 위기가 나오나 이런 얘기는 뭐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이런 거 비투자 이런 내용.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나라의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꺾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수에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베트남 이렇고요. 저 유한터증권 트레이더 보시면은 해외 주식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아니고 중국 주식도 많이 빠졌죠. 근데 베트남 주식을 딱 봤더니 베트남은 7%가 하한가거든요. 시총 1위, 2위, 3위, 4위, 5위부터 11위까지 싹 다 하한가입니다. 하나 빼놓고 올 하한가예요, 거의.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 올 하한가를 쳐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긴 7%고 우리는 30%입니다. 그럴 확률은 적긴 하겠지만 어우,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만큼 대만이 아니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적고요. 아직까지 금융이란 시스템이 우리처럼 발달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러니까는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아침부터 베트남 왜 이러지?
뭐 일본도 그렇고요. 다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해프닝 이벤트로 끝났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AMC라는 회사 그리고 게임스탑의 회사가 미국 내 점유율 시총의 점유율이 굉장히 작죠.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파산하거나 블랙스완으로 가는 일은 없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급등을 해서 뭔가 부담이 있을 때는 이유를 만들어서 붙여 이유를 붙여서 하라고 이게 맞겠네. 이벤트 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일은 제발 반등이 나와라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럴 때 기도해요. 제가 썸네일을 좀 모아봤는데 옛날에 했던 거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는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졌는지.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코리아 주식의 글로벌 이게 진짜 주식을 팔아야 될 때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너무 안 좋다. 혹은 반도체 반등이 끝났다. 반도체 쇼티지가 없다. 현대차가 갑자기 전기차를 안 판다더라. 혹은 현대차의 전기차가 폭발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통용이 되지 않는다. 테슬라만 전기차다. 뭐 이런 식의 정말로 그 내부적인 변수로 안 좋아졌을 때는 시장이 끝나게 되는데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원위치는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원위치는. 근데 언제 찾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원위치를요. 저 박선수 TV에서 내일입니다. 무조건 내일 나옵니다.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절대 그 부분이 아니고 때 되면 오르게 되는데 그 때가 당장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화요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대응. 지금 제가 계좌상의 현금 보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자체는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총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이럴 때. 근데 당장 내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총알은 제가 여러분 계좌를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고 언제 그러면 쏴야 되느냐 총알을 빵 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좀 적어봤어요. 여기죠.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물린 주식은 조금 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다 주도주 매매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주도주가 뭔 얘기냐. 주도주는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먼저 오르는 섹터 종목을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건 제가 지난주 장안 좋을 때 어디죠? 그 투자불펜에 가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주도주를요, 지금 계좌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계좌 지금 봤을 때 10%런 분들 많잖아요. 이럴 때 올라올 거거든요. 주도주 단타를 한 다음에 시장 안정화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거를 챙기는 겁니다. 일단 두다가 어찌됐든 지금은 코스피 지수 차트 좀 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3일 연속 하락을 해서 21선을 오늘 종가상 회복은 못하긴 했어요. 좀 깼죠. 조금 깬 상태인데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언제 올리냐 이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요걸로 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선물 옵션에서 선물 옵션 누르고 최근월물 누르면 코스피 최근월물의 선물 지수가 나오죠. 코스피 지수랑 거의 대동소이하죠. 여기 좀 어렵나요? 처음 하신 분들은? 지수보다 선물이 조금 빠릅니다. 선물을 움직인 다음에 지수가 움직이거든요. 분봉을 빡 킬게요. 오늘 분봉을 켜서 좀 길게 3분봉으로 해서 아침에 어제 미국장이 안 좋아서 요거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빠졌다가 개파락이라고 하죠. 한 6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시작을 했어요. 9시 한 반까지는 안 좋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그죠? 올라올 때 그때 빨갰던 놈 빨간 놈 그때 반등이 세게 나오는 놈을 그날의 주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좀 볼까요? 제 기억으로 오늘 빨갛게 잘 오른 놈이 우리 종목 좀 봤을 때 A스토리 오늘 종가 기준으로 3.5% 올라서 끝났죠. 그것도 우리 제 관종에서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젠큐릭슨 바이오니까 빼고 그래 우리가 봤었던 종목 중에 효성 TNC 진짜 잘 찍지 않나요? 이건 뭐 조정이 없어요. 오늘도 6.7% 올라서 끝났습니다. 분봉으로 딱 봤을 때 얘는 조정과 상관 그냥 내질렀죠, 그죠? 진짜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또 우리가 보지 않았던 종목 중에 대형주 단에서는 네이버 쫙 올려쳤죠. 즉 다시 한번 지수가 어찌됐든 빠졌다가 올라갈 텐데 올라올 때 그때 시장과 상관없이 빠르게 치고 갔던 놈들을 그날의 주도주라 얘기를 하고요. 그날의 주도주라고 네이버 우리 기준 효성 TNC 쫙쫙 올랐죠, 그죠? 분봉입니다, 분봉. 다시 일봉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올라 있는 거고 그날의 주도주를 찾아서 단타를 하고 시장이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정상화되면 그 후에 내 종목이 올라요. 제가 15년 매매하면서 시장 급락 나왔다가 올라올 때 항상 그래 왔었어요. 항상 무조건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는 반등이 나오는데 내 것만 안 올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내 거는 좀 늦게 올라오는데 늦게 올라올 때 그 중간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난 느려서 못하겠다. 두 번째 나는 직장인이니까 힘들겠다. 세 번째 박선수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아주 욕이 나왔네요. 이 새끼라고. 죄송합니다. 제 얘기한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야? 모를 때는 내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원래 좀 늦는구나. 그리고 올라올 때는 항상 대형주 위주로 먼저 올라왔거든요.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 최근에는 강했던 게 034210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중소형주 좀 물려있다. 예를 들어 소부장 좀 물려있고 물려있을 때는 아 그건 조금 천천히 올라오겠구나 하고 미리 알고 있는 다 미리 좀 마음을 다잡은 다음에 그래 어젯밤에 박선수 TV에서 시장이 올라오면은 주도주 혹은 대형주 위주로 먼저 시장을 땡길 테니 그거를 2, 3%라도 매매를 해보자. 은행 예금 1년에 2%도 안 되는데 하루에 저는 2, 3%를 막 쉽게 얘기해요. 솔직히 빠졌다 올라올 때 2, 3%는 금방이죠. 그죠? 그게 주식이 재밌는 이유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단기 매매를 통해 수익이 나면은 이 하락장에 뭐가 생기죠? 마음의 위안이 생겨요. 주식도 종목 셀렉션도 중요하지만은 멘탈 챙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 계좌가 지금은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안 좋지만 오늘 2%나 수익이 났어. 물론 장 좋을 때는 제가 10% 이상 안 오르면 자랑도 안 하죠.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2% 3%도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끄덕끄덕 하시죠. 주식 해보셨던 분들은 아 맞다 맞다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단타 못 치겠다 하면은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선물지수 분봉해서 돌릴 때 이렇게 싹 돌릴 때 있잖아요. 돌릴 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든가 ETF 아시죠? 2배짜리 지수 상승폭의 2배를 추종하는 펀드를 레버리지 펀드라 얘기를 하죠. 그죠? 세금도 없어요. 그죠? 거래세 안 내죠. 주식은 사다 팔면은 팔 때 0.3% 거래세, 3%가 0.25죠. 내려가지고. 거래세 나가잖아요. 없어요. 얘는 파생 상품이라서. 요것을 매매를 하든가, 조금 나는 변동성이 심해야 된다 하면은 코스닥 레버리지를 다 들어가서 이것을 먹고 나오는 거. 요거는 예전에 제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요럴 때마다 한 번씩 해먹고 나왔죠. 그 다음에 종목 매매를 했죠. 어쨌든 시장이 급락이 나온 건 맞아요. 단기 추세 상실은 안 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런 쪽으로 내가 요거를 못할 것 같으면 많이 빠졌으니 레버리지라도 사보자. 그죠? 그거 전략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레버리지가 올라오면은 하루 이틀 혹은 그날 오후부터는 종목장이 다시 시작이 되니 종목들이 팔딱팔딱 움직일 거예요. 그때 다시 매매를 해봐도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매매를 해볼 컨디션이냐 아니냐. 오늘 아침에 제가 종목을 안 올려드렸죠. 안 올려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종목이 안 보여서가 아니고 보이는 확률이 적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퍼럴 때 지금 힘들죠. 짜증나는데 이거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내 계좌를 챙길 때입니다. 내 계좌를 챙길 때. 계속 말씀을 드리죠. 건강한 계좌에서 수익이 잘 난다고. 막 시퍼렇고 이러면은 수익도 잘 안 나요.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됐죠, 지금? 24분이에요, 벌써. 조금만 필 받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건 제가 어제 하려고 했는데 장이 빠져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요거는 지금 장에서 맞지 않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지금 장에서는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결론.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올 때는 주도주 위주로 올라오는데 그 주도주는 시장이 돌려서 분봉상 돌려서 춤출 때 그때 빨간색
플러스가 나는 종목이다. 오늘 기준으로는 에이스토리 같은 미디어 컨텐츠, 그 DB하이텍, 그죠? 파운드리 이런 쪽이 반등이 나왔고, 뭐 모비스도 조금 반등이 나왔었고요. 삼성 SDI 조금 밑에 올라왔고 LG화학이 조금 플러스가 났었죠. 어찌됐든 그런 쪽을 조금이라 2%든 3%든 1%든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내 거가 올라올 거니까 너무 안 올라온다고 열받지 마시고 좀 보자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어제는 제가 미국 선물을 보여드릴 때 내일 조정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좀 목이 간지럽나요? 좀 욕하나요? 어찌됐든 근데 다우존스는 일단 0.03%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S&P 500은 나스닥은 아직은 마이너스인데, 러셀 플러스, 러셀 2000, 빅스도 급등 나왔다가 그 지금은 별로 안 오르네요. 그죠? 빅스가 막 줄어야 되는데 아직은 변동성은 좀 살아 있어요. 닥스, 독일의 닥스 같은 경우도 약간 마이너스, 프랑스 까크 지수 약간 플러스. 그래도 안정화는 되는 것 같네요.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 보합만 돼서 끝나더라도 우리 시장은 내일 오릅니다. 왜냐면 미리 선반영해서 많이 뺐잖아요. 그죠? 엄청 뺐잖아요. 이미 많이 뺐잖아요. 3일 동안 아파요. 3일 동안 맞으면, 하루 맞으면 그냥 아프고 마는데 3일 연속 맞으면 되게 아프고 짜증납니다. 그죠? 되게 아프고 짜증나요. 어찌됐든 이런 식의 매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그리고 현재 이쪽은 미국 선물은 플러스가 날랑말랑 하고 있으니, 일단 지금 10시 32분 현재는 오늘 오후 때처럼은 시장이 절망적이거나 짜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내일 느끼시면 됩니다. 제가 박선수 TV를 처음 열면서 드렸던 말씀은 이거예요. 시장은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돌아봐야지 안다고. 적어도 한 사이클은 돌아봐야지 알아요. 폭락도 봐봐야 되고 급등도 봐봐야 되고. 근데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급등 먼저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지 아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좀 봐보고 이렇다. 저 오늘 점심 먹었다니까요. 점심, 제가 점심 못 먹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안 들어가죠. 내가 힘든데 점심이 어떻게 들어가요? 고객들도 난리 났고 힘든데. 근데 뭐 요 정도면 그래도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괜찮다. 적어도 오늘도 역시, 오늘 우리 동학 개미 여러분들이 얼마 샀나? 1조 넘게 산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도 1조 9천억 샀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제 1조, 오늘 2조, 그제 4조. 그럼 4조, 1조, 2조. 7조 샀어요. 7조. 3일 동안에. 요 빠질 때, 요 3일 빠질 때 우리 동학 개미요 7조를 샀으면 7조. 7조. 이렇게 안 써져요. 네. 7조를 샀어요. 안 샀으면은 진짜 난리 났습니다. 3천, 2,800 가 있습니다. 안 샀으면. 이렇게 빠졌을걸요. 정말로. 물량을 받아줬으니까 덜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여튼,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완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내일 무조건 반등 나온다 이건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어제 오늘보다는 변동성은 줄어들 것 같고, 이유는 쇼스키즈라는 그런 이벤트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은 이게 시장의 대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서없이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미국장 본다고 안 주무시지 말고 그냥 바로 주무세요. 저도 잘 겁니다. 저도 잘 거예요. 주무시고, 주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근데 원래 이렇게 장 빠진다 이런 얘기하면 혼나요.
근데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힘내시고요. 내일 반등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